안녕하세요. 부동산 진품명품의 송군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앞서 멘탈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명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친구 앞에서 조금 가수 자존심도 겸 상하고 기획사 약간 대표인 치부를 들켰다고 유열의 했어요. 상견례 때 그래서 일화인데요. 이거를 좀 민망하게도 이 친구 앞에서 좀 눈물이 살짝 났던 거예요. 좀 창피하고 약간 좀 분하기도 하고 눈물을 딱 흘리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딱 이제 저를 다독여주면서 한마디를 딱 해주더라고요. 내가 오빠를 행복해지려고 오빠를 만나는 거 같냐? 그게 아니다. 불행해도 오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연애 가치관이라든지 그렇게 딱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미래를 내일을 같이 걸어도 충분하겠구나. 불행해도 같이 있어도 괜찮아. 생활이라는 게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힘들고 있던 일상을 치부를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치부가 그래서 아니라고 그게 계속 괜찮다고 아직까지도 말해주는 기억에 사람.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큰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가까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파주 양주의 처녀가구 3차 민간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는 기사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의 501가구, 양주 회천지구의 502가구 등 총 1003가구를 공급한다고 하고요. 파주 운정지구에는 우미건설의 우미린, 양주 회천지구에는 대광건영의 대광 로제비앙 브랜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체 공급 물량의 37%는 일반 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간 추천 10%, 노부모 3% 등의 특별 공급으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약 20에서 30%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고요. 청약 일정은 오는 2월 1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1일 일반 공급 1순위, 22일 일반 공급 2순위로 진행이 됩니다. 12월 주택 거래량이 2008년 이후에 최저이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맥락의 기사인데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작년 주택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미분양 또한 계속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1년 전인 2020년 12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거래량이 61.7%나 급감했다는 기사입니다. 돈줄을 죄니 아파트 경매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1월 평균 97.1%의 낙찰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낙찰가율이라는 것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감정가가 1억인데 낙찰은 9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가율은 90%입니다. 즉 낙찰가율이 97.1%라는 얘기는 감정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1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 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경매시장 낙찰률은 한동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한 차례 이상 유찰되거나 또는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평균 응찰자 수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강도 규제에 작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 이하로 뚝 떨어졌고 그에 따른 풍선 효과로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는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감소는 부동산 규제가 강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고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는 세종시가 63.3%가 줄었고요. 이어서 대구, 서울,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 부진과는 달리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상업용, 업무용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량은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4.9%의 증가, 상가 사무실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2.7%의 증가, 상업용 업무용 빌딩의 거래는
전년 대비 23.9%의 증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하향세가 본격화되는지 전월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집값이 올해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대출 제한, 세금 인상, 금리 인상 등의 금융 조치에 따른 매물 잠금 현상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라는 기사입니다. 특히나 집값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월세 가격의 경우에는 아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최근에 집값이 하향 흐름을 보이는 것은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등 금융 정책에 따른 측면이 크고, 그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으로 전세 수요가 자연히 늘어나고 전세 가격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가격까지 집값 하향 곡선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체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요. 최근에 집값 하락 현상은 3월에 있을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동안 급격하게 오른 집값들로 인해서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때 이른바 먼저 사고 나중에 팔기라는 방법이 최근 거래 급감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먼저 산 집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 급매물로 파는 사례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상대로 집값 하향세를 자신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렸다. 외지인의 매입이 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주택의 외지인 매입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2013년에 15.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서 작년도에는 2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도 최근의 하락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 집값 하락세는 3월 달에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난 이후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둘째 주 부동산 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